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소주 10원 가격 전쟁 이슈를 바탕으로 만든 콘텐츠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토대로 제가 직접 겪은 것처럼 각색하고 재구성했어요. 이야기의 몰입도와 생동감을 위해서 일부 과장된 표현과 세부 상황들이 추가됐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출혈 경쟁의 심각성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저 진짜 미치겠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서울 근교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벌써 7년째입니다. 7년, 그동안 정말 악착같이 버텨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밤 12시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고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장사가 진짜 안 돼요. 아니, 안 된다는 표현도 약한 것 같아요. 완전히 망했다는 표현이 맞죠. 손님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송년회 손님들로 난리였거든요. 예약 전화 받느라 정신없고 홀은 만석이고 배달 주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텅텅 비었어요. 진짜 유령의 집 수준입니다. 월요일 저녁 7시 원래 같으면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돌려보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제는 딱 한 팀 왔습니다. 한 팀, 그것도 배달 주문 하나 받으려고 들어와서 메뉴만 보고 나갔어요. 배달비가 비싸다면서요. 저 진짜 그 자리에서 울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7년 동안 이렇게 장사가 안 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참고 버티면 되겠지 했어요. 연말이니까 곧 손님 오겠지. 크리스마스 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에 갔는데 우리 가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삼겹살집이 하나 있어요. 원래 거기는 경쟁 상대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치킨, 거기는 고깃집이니까요. 근데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소주 1,000원. 저 그거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소주를 1,000원에 팔면 남는 게 있긴 한 거예요? 도매가가 얼마인데 완전히 미친 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다음날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재료 받으러 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는데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있는 닭갈비집 앞에 현수막이 새로 걸려 있더라고요. 소주 무제한 100원, 부제한 100원이요. 저 그거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고요. 100원이면 뭐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공짜보다 못한 거죠. 왜냐하면 100원 받으려고 카드 결제 수수료 내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전 바로 그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원래 친했거든요. 같이 자영업자 모임도 나가고 가끔 저녁도 같이 먹는 사이였어요.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주를 100원에 팔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형님이 한숨 쉬면서 하는 말이요. 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저기 삼겹살집에서 1,000원에 파는데 우리가 정상가로 팔면 손님이 다 저리로 가버려. 나도 죽기 살기로 버틴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 말도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끝이겠지. 더 내려갈 곳도 없잖아. 근데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 준비 다 하고 홀 정리하는데 알바생이 밖에 나갔다가 황급히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냐고 물었더니 밖에 나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얼굴이 새하얘져서는요. 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 건너편을 봤는데요. 거기 새로 생긴 감자탕집 앞에 빨간 현수막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글씨가 엄청 크게요. 소주 10원 이벤트 진행 중. 저 그거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진짜로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0원이요? 10원. 직원 장사가 아니에요. 직원 완전히 자살행위죠. 10원 받으면 뭐해요? 포스 기계 켜는 전기세도 안 나오는 금액인데. 저 정신없이 그 감자탕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장을 찾았어요. 거기 사장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소주를 10원에 팔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더니 그 청년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가게 내 맘대로 가격 정하는 건데. 완전 건방진 말투였어요. 저 진짜 그때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상관 있죠?
당신 때문에 우리 동네 전체가 망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출혈 경쟁하면 다 같이 죽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죽든 말든 제 알바 아니에요. 저는 손님만 많이 오면 돼요. 소주를 손에 보면 음식으로 남기면 되죠.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이 청년을 때려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이 사람은 장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소주를 미끼로 손님 끌어모으면 손님들은 소주만 실컷 마시고 음식은 최소한만 시키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가격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완전 초짜 티가 확 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 알바생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예약 몇 팀이야? 한 팀도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연말인데 예약이 한 팀도 없다니요. 이게 말이 돼요? 저녁 6시가 되자마자 건너편 감자탕집 앞에 줄이 쭉 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든 거예요. 야, 소주 10원이래. 여기 가자. 헐, 진짜? 대박이네. 길 가던 사람들이 현수막 보고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게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씩 둘씩 감자탕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7시가 되니까 감자탕집은 완전 만석이 됐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근데 우리 가게는요, 손님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비었어요. 반전이요. 저는 그날 밤 9시까지 버텼는데 결국 손님이 딱 2팀 왔어요. 2팀, 그것도 치킨 한 마리씩 포장해 가고 끝났습니다. 매출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하루 종일 가게 열어놓고 전기세 쓰고 알바비 주고 나면 완전 적자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장사가 완전히 안 돼.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도 소주 가격 내리면 안 돼요?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보, 우리는 치킨집이야. 치킨집에서 소주 10원에 팔면 누가 와? 사람들은 소주 싸게 먹으려고 가는 거지 치킨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아내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악착같이 일했는데 지혜 맞나?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월세, 대출금, 애들, 학원비, 부모님 용돈, 모든 게 걱정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자영업자 모임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형님들, 우리 동네 소주 가격 전쟁이 1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다 같이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비슷해. 소주 500원 이벤트 중이야. 여기는 맥주 1000원에 팔더라. 아예 술 공짜로 주는 곳도 있어. 미쳤지 뭐. 전국이 다 똑같더라고요. 어디 한 곳 멀쩡한 데가 없었어요. 한 형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계속 이러면 다 같이 망한다. 우리끼리라도 최저 가격 협의를 해야 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10원까지 내려간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오후에 상인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회장님은 60대 후반의 할아버지셨는데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신 분이요. 저를 보시더니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아이고, 자네도 힘들지. 나도 알아. 요즘 다들 힘들어. 회장님!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이 가격 전쟁을 막아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망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생각은 맞아. 근데 말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각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한테 가격 올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자영업이 원래 그런 거야. 경쟁에서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는 거지.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야.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국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행복하려고 시작한 장사인데 지금 나는 행복한가? 대답은 뻔했어요.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손님은 안 오고 빚은 늘어나고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 아니었어요. 7년 전 이 가게를 열 때만 해도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의 치킨집을 만들겠다.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실제로 처음 34년은 정말 좋았어요. 손님도 많았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고 직원도 2명이나 더 썼거든요. 그때는 정말 보람도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배달 앱 수수료는 미친 듯이 올랐고
식재료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인건비도 계속 올랐죠. 그러면서 마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었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람들의 외식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예전에는 회사 회식이나 모임이 많아서 단체 손님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혼술, 혼밥을 선호하고 술 자체를 안 마시는 사람도 엄청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물가는 너무 올라서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데 누가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치킨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살아남으려고 미친 듯이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소주 10원, 이게 미친 짓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니까요. 어제 저녁에 건너편 감자탕집을 다시 지나가 봤어요. 여전히 손님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청년도 결국은 망할 거야. 소주 10원에 팔아서 손님은 끌어모았지만 계산해보면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 한두 달은 버틸 수 있겠지. 근데 6개월? 1년? 불가능해. 그럼 그 청년이 망하면 제가 이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때쯤이면 이미 망해 있을 거예요. 지금같이 장사가 안 되면 저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승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아내랑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정리하는 게 어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그럴 거예요? 7년이나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간 빚만 더 늘어나.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끝이라는 거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저는 7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했어요. 위생도 철저히 지켰고 재료도 아끼지 않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요. 근데 왜 제가 망해야 돼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전 단지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인 장사를 한 것뿐인데 그게 죄가 돼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미친 듯이 가격을 내리고 출혈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구조가 정말 맞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지원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대출이자만 내고 세금만 내고 각종 공과금만 내다 보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사회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는 나라예요?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정말로요. 근데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져요. 제가 아무리 화를 내봤자, 아무리 억울해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번 달 말에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7년간의 자영업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장사를 시작할 용기도 없고요. 여러분, 혹시 자영업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 조언은요,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요.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살아남는 게 기적인 구조예요. 소주 10원에 파는 세상에서 정상적인 장사가 통할 리 없잖아요. 저는 정말 후회됩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저 같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모두 힘내요. 감사합니다.